자, 김부겸 장관이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현 중앙경찰학교장 이 두 사람을 만났어요. 두 사람만 만난 건 아니고 경찰 간부들 특정한 계급 이상을 다 모아서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김부겸이 일부러 더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럼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예요. 그거는 그냥 한반에는 애들끼리 싸웠으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 반 친구들한테 사과하고 이거 아니거든요. 아니, 선생님이 잘못했으니까 선생님을 때려. 거의 이거죠. 그거 괜찮다. 선생님은 맞을 테니까 너는 퇴학이다. 요거지. 근데 나는 여기서 약간 소름 끼쳤어요. 왜 소름 끼쳤냐면은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고 봐요. 그럼요. 당연히. 예.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야. 이철성을 생각해 보자고요. 문재인의 용병술을 여기서 봤어요. 예전 같으면은 권력기관장이기 때문에 임기가 뭐 그냥 바꾸면 돼. 김수남도 임기 남아서 그냥 물러났거든. 검찰총장도. 근데 이철성을 보세요. 촛불 집회 때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니까 좋냐? 뭐 이런 식의 그 비아냥 그리고 니들이 그래봐야 대통령 물러날 것 같냐 이런 뉘앙스였다고. 근데 정권 바뀌었죠. 하는 거 보면 정말 개 열심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앞잡이를 대다가 인사의 논란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막 잘라낸다고 하면 또 잡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철성 같은 스타일은요. 박근혜건 뭐건 권력자한테 충성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권력 핵심부에서 이철성 물러나라 이렇게 압박을 국민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막 고소고발도 하고. 근데 청와대에서 그냥 인정해주는 모양새야. 행정안전부 장관이 와가지고 니들 나가 이런 압력을 주는 게 아니고 자 일로 와봐봐. 국민한테 인사해? 시키고 나면 이철성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 진돗개나 이런 개처럼 충성심이 강한 개가 아니야. 그 사료만 주면 누구한테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개라고 치면 이거 굳이 안 바꿔 쓰고 이게 달개서 쓰다 보면 나중에 전주인 하다 물어뜯을 놈이야. 그럼 1+1이지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왜 일부 종사란 말에서 만들어서 일통 종사가 안 되는 사람이야. 얘 스타일이 그런 식으로 뭔가 인사를 활용해 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은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원칙주의적인 통치 철학이 나오는 거고요. 이철성의 그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그거를 임기 채우지 않고 그냥 쳐내는 모양새는 절대 삼가하는 하면서 사실은 김부겸 장관이 내려가는 건 최초였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당사자들을 이리 와라고 부른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간 거예요. 경찰을 찾아서. 이건 최초의 사건이고,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는 완전히 폭로전 수준으로 치달아 올라갈 때 타이밍을 잡아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 알게 해놓고 내려가서 겉으로는 자중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사과를 시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경고의 메시지를 준 거라고 봐요. 니들 다음에 또 한 번 이러면 그땐 죽어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적인 행위는 끝났고요. 이 경찰청장이나 학교장도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어떤 이런 폭로전은 끝났고, 요게 뭐가 남았냐면 경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이 아직 남았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경찰 수사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벌받을 일이 남은 거예요. 누군가는. 그거 과정이 아직 남아있다.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포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개처럼 충성이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딱 국민들한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최후의 마지노선처럼 선이 딱 생겨서 더 이상 이상한 짓거리 하면 결국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내버려 두는 상황이 되면 분명히 경찰청장이 강인철 경찰학교장을 밟는 형태로 갈 수 있고 국민들은 이철성 물러나라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발짝만 더 니들이 실수하면 바로 너 물러나는 거야 라는 또 하나의 어떤 기준이 생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름 끼쳤다고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기존의 방식은 아니잖아요. 이철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그거 하나 나오고 싶다. 우리가 경찰 갑질에 대해서 한번 방송으로 다룬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랬더니 바로 이분이 방송을 들으셨네.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서 청경급 이상의 운전의경은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것도 그 김부겸 장관이 언질 주고 간 거 아닐까요? 그러면 김부겸 장관이 방송 들으시네. 그렇겠죠. 들으시겠지. 장관 정도 되는데 우리 방송 안 들으시겠어요. 큰일 나시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직접 운전하고 다녀야 되나요? 민간인 운전사를 붙여줘야 되나요? 경찰서라는 거 있잖아요. 경찰청도 아니고 경찰서에 수사과장 같은 사람들이 운전병을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위 진압 같은 거 할 때 하는 기동부대
기동부대 현장 지휘관 차량만을 제외하고는 총경급 이상은 이제 본인이 직접 운전이라 이거예요. 아니면 뭐 자기가 사람을 고용하든지 돈 주고 그건 알아서 할 일인데 그만큼 월급을 많이 받지는 않으니까 직접 하라는 거고요. 그 전에 이 의경들을 이렇게 원래 의경에 맞지 않게 운전병으로 빼돌리는 사건 때문에 그 저기가 있었잖아요. 코너링이 좋아서 특채하는 케이스 이런 것들이 벌어졌던 거고요. 사실 여기 특채로 만일 의경이 들어갔다 그러면 진짜 운전해주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빼놓는 보직 말 그대로 꽃보직으로 딴짓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빼준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폐지한다 그래도 어차피 별 그 조직의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운영이나 이런데. 이제 우병우 아들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너링이 잘한다고. 좋아서. 아니 마세라티만 몰았는데 국산차 몰고 어떻게 그 코너링을 해냈나 모르겠네. 그렇다고 뭐 운전 의경들이 꽃보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 이런 종류의 갑질에 엄청 시달려가지고 주말이고 뭐고 아이고. 사적으로 이용해 먹었다는 거니까 이분들도 그렇죠, 나름대로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어쨌건 이철성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니까요. 사회적 분위기에 바로 반응하잖아요. 이분이 일반 순경 출신이에요. 경찰서 출신도 아니야.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분 처음에 경찰청장 됐을 때 깜짝 놀랐다고 했던 게 그건 거잖아요. 얼마나 처세를 잘했으면. 그렇지. 완장이라는 그 옛날 단편 소설 생각나네요. 뭐 시켜만 주기만 하면 오바로 더 열심히 하는 사람. 경찰 내부 그러니까 간부들 사이에는 그 이분에 대한 평이 이 사람에 대한 평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래요. 근데 어떤 놀라운 효과를 저는 봤다고 보는 거거든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거는 이철성 물러나겠네였잖아요. 그렇죠. 그 방식으로 안 한다는 게 나는 그러니까. 와 이게 한 단계 뛰어넘는 그 소름 이렇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분 임기 못 채울 거라고 봐요. 결국에는 못 채운다. 아까 명령님 말씀도 고소 고발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철성 인정해 주려고 했는데 네가 기본적으로 싸우는 업보가 결국 물러나게 만드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이슈에 대한 보도를 보면 박기영이 가장 많은 그 꼭지를 제공받았고 그 다음에 이철성 그 다음에 장충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여권 입장에서도 또는 보수 언론 입장에서 이철성의 지금 포지션은 이 우리 쪽이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저쪽이라고 보기에도 그런 사람으로 치고 있지 않나. 아예 이 기회에 이철성도 너무 갑자기 또 충성 경쟁한다고 또 오버할 수 있으니까 옛날 거 다 털기 전에 위험 요소에 분리해서 이게 또 분리수거하려고 하는 또 조짐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강인철 당시 광주경찰청장하고 했다는 이야기가 결국엔 그거예요. 이 사람 자체의 꼴통스러움. 뭐 민주화의 성지에서 뭐 하니까 좋냐라든지 니들이 그런다고 정권이 무너질 것 같냐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겨왔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이철성의 스타일로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그런 출신이 경찰청장까지 올라갔냐 하면 분명히 권력에 굉장히 민감하고 잘하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줄도 잘 쓰고 눈치도 잘 보고. 이런 분한테는 박정희의 별명 같은 거 하나 붙여줘야 됩니다. 견마지로. 견마제로. 그다음에 견마제로가 끝났을 때 하는 거 있죠. 토사구팽. 삶아 먹어야지. 자, 알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경찰은 이런 것만 바꿨으면 좋겠어. 인권 침해하지 마라. 그렇죠. 네, 그거 진짜 이게 바뀌어야 돼요. 민주정부에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철성이 이제 경찰 임기 보장 문제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냅두고 있어요. 근데 이철성은 강신명의 이건 박근혜 개였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그 박근혜 개였던 자가 정권이 새로 바뀌고 나서 지금 현재 경찰학교장인 강인철 현 경찰학교장과의 논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자예요. 이런 자. 과거인잖아요. 강인철 경찰학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니들이 그렇게 해봐야 뭐가 바뀔 것 같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여전히 경찰청장이라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요. 그 성주 같은 데 가면 소속리 같은데 버젓이 인권 침해하고 그래요. 맞아요. 박근혜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새끼들은. 이철성 자체를 임기 보장하지 않고 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권 자체가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두고는 검찰이 우리 일선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과 맞닥뜨리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다 경찰들이 국가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뇌부가 바뀌지 않는 한 절대 안 바뀐다. 그래서 지금 박찬주에 이어서 경찰의 갑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인철에 대한 탄압은 강인철 자신에 대한 탄압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왜 경찰이 행정자치부의 통제를 받을까요?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경북은 경북대로의 경북 경찰의 특징이 있고 미국의 주마다 경찰의 특징이 다르시
호남은 호남만의 경찰의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만약에 서울경찰이나 경북경찰처럼 하면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역의 전통적 역사를 같이 어우러져 경찰이 치안이 만들어지는 거여서 우리가 지난 촛불 집회나 또는 지난 세월호 집회 때 보면 경찰이 서울경찰과 전라도경찰이 다른 모습을 보였잖아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경찰들이 시혜성 또는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경찰 문화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지역 정서가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호남에서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정서에 맞게 성장하고 그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철성이 강인철을 탄압하는 건 그 통화 내역에서 보듯이 굉장히 전라도 사람을 비하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5.18 때 총살 사건이 다 이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만약에 5.18 사태였다면 총살감이에요. 총살시킨 겁니다. 이렇게 싸가지 없고 건방진 놈이 강인철만 욕한 게 아니라 호남인의 국민 전체를 멸시하고 무시해버리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경찰 중에서 굉장히 악질적인 놈입니다. 이놈. 딱 그 느낌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일제 앞잡이였던 경찰의 순사. 모습 딱 그건데 지금 이제 경찰의 갑질은 정말 그건 뭐 박찬주는 또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코미디 가까워서 일단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장신중 경찰 인권센터 소장 이번에 임태훈 소장이 하는 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신명이 2015년에 강릉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경찰에서 작성한 계획서 내용대로 폭로가 됐는데요. 청장이 헬기에서 내려 직원들과 악수를 하면 맨 끝에 물수건을 든 직원을 배치해서 손을 닿게 하고 식사 뒤 냅킨과 이쑤시개 담당을 정한 내용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보다 더 애우를 받았네요. 악수하면 물수건으로 닦아줘야 돼? 알았다. 왜 그런 줄 알았다. 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박근혜가 그 해서 배운 거 아닌가? 그랬었잖아. 박근혜가 악수하고 뭐 씻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경찰도 이제 뭐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요. 강신명이 누굽니까? 백남기 선생 죽인 놈이에요. 그렇죠. 이런 자들이 정권의 개 노릇하면서 어디 가면은 이철성이처럼 도시락 하나 사는데 정말 열받네요. 국민의 그렇죠. 세금으로 갈비가 들어간 도시락 1인분에 3만 원 가까이 되면은 갈비가 한 2인분 들어가다는 건가요? 아니 피치 못해서 빵 훔치고 분유 훔치는 사람 가두는 게 경찰인데 경찰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한 특공대장이 자신의 개를 부대로 데려와가지고 아래 직원한테 미용과 목욕을 시키도록 강요하고 해외 여행 때 대신 돌보기 한 사례 경무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워크숍에서 경찰 간부들이 후배 경찰에게 물수건과 이쑤시개 등을 챙기게 하는 관행. 얘네들은 물수건하고 이쑤시개가 이렇게 생활화돼 있네요. 정말 똑똑하다. 그럼 1+1이지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왜 일부 종사란 말에서 만들어서 일통 종사가 안 되는 사람이야. 얘 스타일이 그런 식으로 뭔가 인사를 활용해 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은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원칙주의적인 통치 철학이 나오는 거고요. 이철성의 그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그거를 임기 채우지 않고 그냥 쳐내는 모양새는 절대 삼가하는 하면서 사실은 김부겸 장관이 내려가는 건 최초였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당사자들을 이리 와라고 부른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간 거예요 경찰을 찾아서. 이건 최초의 사건이고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는 완전히 폭로전 수준으로 치달아 올라갈 때 타이밍을 잡아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 알게 해놓고 내려가서 겉으로는 자중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사과를 시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경고의 메시지를 준 거라고 봐요. 니들 다음에 또 한 번 이러면 그땐 죽어. 이잖아요. 이철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그거 하나 나오고 싶다. 우리가 경찰 갑질에 대해서 한번 방송으로 다룬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랬더니 바로 이분이 방송을 들으셨네.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서 청경급 이상의 운전의경은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것도 그 김부겸 장관이 언질 주고 간 거 아닐까요? 그러면 김부겸 장관이 방송 들으시네. 그렇겠죠. 들으시겠지. 장관 정도 되는데 우리 방송 안 들으시겠어요. 큰일 나시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직접 운전하고 다녀야 되나요? 민간인 운전사를 붙여줘야 되나요? 경찰서라는 거 있잖아요. 경찰청도 아니고 경찰서에 수사과장 같은 사람들이 운전병을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위 진압 같은 거 할 때 하는 기동부대의 현장 지휘관 차량만을 제외하고는 총경급 이상은 이제 본인이 직접 운전이라 이거예요. 아니면 뭐 자기가 사람을 고용하든지 돈 주고 그건 알아서 할 일인데 그만큼 월급을 많이 받지는 않으니까 직접 하라는 거고요. 그 전에 이 의경들을 이렇게 철성을 보세요. 촛불 집회 때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니까 좋냐? 뭐 이런 식의 그 비아냥 그리고 니들이 그래봐야 대통령 물러날 것 같냐 이런 뉘앙스였다고. 근데 정권 바뀌었죠. 하는 거 보면 정말 개 열심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앞잡이를 대다가 인사의 논란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막 잘라낸다고 하면 또 잡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철성 같은 스타일은요, 박근혜건 뭐건 권력자한테 충성하게 돼 있어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권력 핵심부에서 이철성 물러나라 이렇게 압박을 국민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막 고소고발도 하고. 근데 청와대에서 그냥 인정해주는 모양새야. 행정안전부 장관이 와가지고 니들 나가 이런 압력을 주는 게 아니고 자 일로 와봐봐. 국민한테 인사해 시키고 나면 이철성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 진돗개나 이런 개처럼 충성심이 강한 개가 아니야. 그 사료만 주면 누구한테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개라고 치면 이거 굳이 안 받고 쓰고 이거 이거 잘 이게 달개서 쓰다 보면 나중에 전주인 하던 물어뜯을 놈이야. 자 김부겸 장관이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현 중앙경찰학교장 이 두 사람을 만났어요. 두 사람만 만난 건 아니고 경찰 간부들 특정한 계급 이상을 다 모아서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김부겸이 일부러 더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럼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예요. 그거는 그냥 한반에 있는 애들끼리 싸웠으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 반 친구들한테 사과하고 이거 아니거든요. 아니 선생님이 잘못했으니까 선생님을 때려. 거의 이거죠. 그거 괜찮다. 선생님은 맞을 테니까 너는 퇴학이다. 이거 요거지. 근데 나는 여기서 약간 소름 끼쳤어요. 왜 소름 끼쳤냐면은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고 봐요. 그럼요. 당연히. 예.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야. 이철성을 생각해 보자고요. 문재인의 용병수를 여기서 봤어요. 예전 같으면은 권력기관장이기 때문에 임기가 뭐 그냥 바꾸면 돼. 김수남도 임기 남아서 그냥 물러났거든. 검찰총장도. 근데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적인 행위는 끝났고요. 이 경찰청장이나 학교장도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어떤 이런 폭로전은 끝났고 요게 뭐가 남았냐면 경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이 아직 남았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경찰 수사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벌받을 일이 남은 거예요. 누군가는. 그거 과정이 아직 남아있다.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포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개처럼 충성이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딱 국민들한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최후의 마지노선처럼 선이 딱 생겨서 더 이상 이상한 짓거리 하면 결국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내버려 두는 상황이 되면 분명히 경찰청장이 강인철 경찰학교장을 밟는 형태로 갈 수 있고 국민들은 이철성 물러나라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발짝만 더 니들이 실수하면 바로 너 물러나는 거야 라는 또 하나의 어떤 기준이 생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름 예. 끼쳤다고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기존의 방식은 아니